오늘은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 제2장 마음속 룸메이트와 결별하기입니다. 관련된 경험담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나오는 뱃살이 문제고, 윗집에서 쿵쿵대는 소음이 문제고, 심지어 오늘 저녁 뭐 먹을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클 싱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에 에워싸여 있는 마음속의 그 부분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결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을 것이다.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묻지 말고,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일까? 하고 물어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벌써 문제가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마음이 평온한 경지를 누리고 싶다면 당신이 특정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어떤 것에 대해 시기심을 느낀다면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까를 궁리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라. 나의 어떤 부분이 시기심을 느끼는가? 이것이 시기심 때문에 문제를 느끼는 당신의 그 부분을 들여다보게 할 것이다. 나의 어떤 부분이 시기심, 질투심, 불안함, 외로움, 이러한 마음을 문제로 느끼고 있을까요? 제가 관찰하기로는 어떤 상황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면 그것을 해석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또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생각이 또 해석합니다. 생각은 본능적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끼어들기 전까지는 문제라고 인식되지 않고 그냥 어떤 상황, 느낌, 감정일 뿐이었는데, 생각이 아주 빠르게 그것들을 해석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문제 아닌 게 됩니다.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면 우산을 안 가지고 온 상황과 비가 오는 상황일 뿐이지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끼어들면 미래의 계획,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등이 더해지면서 이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생각이 이 상황을 과거, 기억과 미래 계획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시야를 가둬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지는 굉장히 좁아질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외부의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부터 내부의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 마음을 바꿔보라고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에서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동안 실수했던 부분은, 그러면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행동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바꾸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자동으로 외부의 환경도 바뀐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야 책에서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당신의 문제에 대한 영구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현실과 온갖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당신의 그 부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확연히 알게 된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확연히 알게 된다고 합니다. 외부적 상황도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상황을 문제로 만들고 문제를 더 어려운 문제로 만들고 있는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찾아서 해결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책에서는 내면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지켜보는 의식이 됨으로써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라고 합니다. 지켜보는 것으로서 그 작업을 시작해보자. 당신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하고 있음을 그저 알아차리면 된다. 그것은 쉽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온갖 강점과 약점을 다 지닌 한 인간의 인격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과도 같이 느껴질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당신의 룸메이트를 만나고 싶다면 잠시 완전한 침묵 속에서 홀로 자신 속에 앉아 있어 보라.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침묵은 없고 끊임없는 짓거림만 들릴 것이다. 당신의 룸메이트가 바로 나타난다. 당신은 마음을 침묵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품었을지 몰라도 룸메이트는 협조에 줄어들지 않는다. 그는 끊임없이 짓거린다. 대개는 이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과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자기가 마치 홀린 듯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룸메이트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우리는 그 룸메이트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이 룸메이트가 하는 말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충고하는 내용이지만 항상 정확하지 않고 완전히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싱어는 이 룸메이트와 결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룸메이트와 결별하기 위해서는 이 룸메이트를 충분히 오랫동안 관찰하고 진정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마음을 다룰 수 있게 해줄 본격적인 연습의 토대를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싱어의 말로 상처받지 않는 영혼 제2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처럼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 룸메이트의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되찾아와야 한다. 지켜보는 자의 자리에 확고히 자리 잡고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습관적인 마음의 소나기를 풀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삶이다. 그 권리를 되찾아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